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고고신조사. 시간에는 중요한 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까 하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2025년 6월 1일부터 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네. 그게 4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6월 1일부터는 네, 정상적으로 지금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왜 하냐? 이걸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게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상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아파트, 그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기숙사랑 고시원까지 아, 기타 주거용 건물까지. 그러니까 상가인데 내가 이걸 주택으로 쓰고 있다고 실질 현황상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다 아울러서 네.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네. 이건데 이거는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돼요.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고 네.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 예, 그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걸 만일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안 하면 이제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때는 거짓 신고가 최대 100만 원까지예요. 아, 과태료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꼭 잊지 않고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기숙사로 사용을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 네. 내용이 엄청 저희가 지금 요즘 이게 이슈거든요. 아, 저희가? 특히나 본업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숙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좀 곳이 되게 많고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보시면요. 네. 삼성 반도체 1공장이 보이고 네, 바로 여기 앞에 네, 이렇게 바로 앞에 삼성 반도체 1공장이 보이죠. 네. 그 바로 앞에 이제 헤리움 시그니어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입주를 한 오피스텔인데요. 대부분 다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로 다 분양을 받으셨고, 네. 근데 이제 삼성에서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음, 왜냐면 한 회사에서 매물을 한 700개 이상 네.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기숙사로 본 거죠. 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제 부가세를 서로 발행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기숙사도 신고를 해야 된다. 바뀌었으니까. 예, 예. 6월 1일. 주택이니까 너네도 신고를 해. 이렇게 어.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해름 저 임대인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네, 진짜. 왜냐면 나는 이 작은 오피스텔을 내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쓰려고 분양을 받거나 하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택은 다 한두 개씩은 있으세요. 예. 근데 이건 그냥 투자용.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월세 쬐끔 받고 그냥 생활비 정도 쓰려고 이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픈 게 삼성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우린 법을 지켜야 되니까 우린 대기업이고 우리가 기숙사로 쓰는 게 맞으니 부가세 발행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주택임대차 신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게 신고를 하면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말이 많아요. 네. 근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질 현황에 따라서는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국세청에서는 국토부가 아직 얘기를 안 해줬으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주택수에 포함이 될지 아닌지는 일단은 조금 약간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 달라요, 지금. 이게 법이 시행되고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 신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택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뭐 두고 보자,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거 변수가 돼서 나한테 세금으로 날라올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일반 임대사업자랑 주택임대사업자 네.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6월 4일 날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6년짜리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아파트는 이제 제외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기 임대는 이건 또 6년 해야 되고 조건 같은 게 있어요. 네. 수도권은 4억 이하로 되는 것만 해당이 되고 네. 비수도권은 2억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일반 임대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게 하시려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보통 내시거든요. 네.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려고 하니까 단기 임대 6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때 받았던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나라에 또 토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리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뭐 취등록세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감면 혜택도 없고 그냥 보유시나 매도시에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데서 이제 중과 배제나 이런 거를 조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주택으로 봐버리면은 다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이게 제일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일 때는 양도세도 뭐 비과세 해주고 주택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거에서는 뭐 크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해리움 시그니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은 그냥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로 놓으시는 거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당연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왜냐면 9월 달에 다 계약이 종료해요. 아. 700개가.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물건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주장 처음 할 때처럼. 네네. 그러면 당연히 새가 잘 안 나가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700개를 한꺼번에 놔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지만 이제 차츰차츰 가격 경쟁에서 좀 더 가격이 낮은 것들부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공실이 뭐 한두 달은 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부가세를 한 1,000만 원 돈을 토해 줄지 네. 아니면 내가 공실이 한두 달 나도 그냥 조금 적은 가격이라도 내가 이 1임사를 유지하면서 갈지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1임사를 선택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면 저거까지 주택수에 잡히면 오피스텔만 3채 산 분이 있는데 집이 갑자기 3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는 집 또 있대요. 그러면 4채가 되는 거예요, 집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약간 이거는 저기 지금 해리움 시그니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전국적인 지금 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우리가 주택으로 썼을 때는 원래 주거용이 맞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조금 변수로 발생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직면한 문제는 지금 저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아, 그래서 이제 하루에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공실이 나면 이거 어떻게 빼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다. 700개를 한꺼번에 하루 한 날 나오는 거를 뭐 한 달 만에 소진을 다 한다고 약속은 못 해드려요. 근데 다만 물건이 가격 경쟁에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빨리 손님한테 푸시하고 해서 매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뭐 거짓말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도 많이 주시고 방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1임사로 했을 때도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는 또 삼성 공장 앞이고 또 삼성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분들도 계시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야, 근데 진짜 700개 한 번에 나오면 와, 그게 진짜 큰 이슈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네. 일반 개인들은 아니 나는 그냥 월세 조금 받으려고 산 건데 무슨 법이 이렇게 돼서 자기 너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게 부동산에서도 솔직히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네. 모르니까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뭐 가구 수가 몇 개 있는지 그게 조정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몇 억 이하인지 이런 거는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저희 고고 신소장님한테 언제든지 네.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네. 또 매물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손님도 좋은 손님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